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220쪽에 10번입니다. 이 10번 이하는 주택 건설 절차에 대한 겁니다. 네, 건설의 한 부분이지만 보도록 하시죠.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따라서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서 그다음에요. 그 승인권자가 판단하는 거죠.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는 거니까 100% 재량 행위입니다. 우리 동네 집 필요하다. 그러면 지으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동네 집 남어 못 지어 하는 거죠. 집이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요. 우리 동네 사람들 많이 이사 나갈 것 같아. 집 남을 것 같아. 못 지어. 그러면 못 지는 겁니다. 100% 재량 행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겠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주택건설 대조성 사업을 하게 됩니다.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해야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 사용승인, 또 여기에서는 말장난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 절차이죠. 여기 사이사이에 이러저런 것들이 끼어들게 되는데요. 사업계획 승인, 30채 이상 지어라. 어디에 1000세대, 5000세대 아파트요. 들판 싹 메꾸고 산 싹 깎고 들어가는 거죠. 친정대교, 시댁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거고요.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럴 때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합니다. 찌끔한 거는 누구도 승인할 수 있고요. 시장 군수도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승인할 수가 없죠.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는 건데요. 서울에 25개 구마다 주택시장이 따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승인을 받았으면 사업을 해야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입니다. 건축법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근데 건설회사들은 좀 엄살이 많잖아요. 집 한 채에서 엄청난 돈을 벌긴 하지만 엄살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들어요 앵앵앵.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힘들어요 에에에에앵 에에에에앵 몇 년요? 5글자요. 5년 내 착수해야 되고 특별하면 1년 더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면, 도장 찍어준 사람이 내가 도면, 도장 찍은 대로 제대로 지었냐 검사하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고요. 이건 기술적 판단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그냥 판단도 아니고요. 기술적 검사의 문제잖아요. 도면 갖고 와서 제대로 붙였어 따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정책 판단 필요 없으니까 가장 말단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 사항입니다. 또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10번 문제예요. 주택법상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첫 번째 박스의 첫 번째 점이요. 한국 표시요. 한국 토주택공사 국세가 들어간 공기업이죠. 그런데요.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50호 한옥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누구요? 한국 토주택공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B 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곳이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곳이 여기다가는 집 지어라. 누가 정했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곳이 한 거죠. 지역 안에 50호 한옥건설 사업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 아래 해설이요. 사업계획 승인 기본이 누구고요? 시댁입니다.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을 하는 거고요. 2번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까지는 다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그 특광, 특특은 크든 작든 다 지네들이 하는 거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시장군수도 승인할 수 있다고요. 도지사까지 올라가지 않고 시장군수가 승인을 한다. 3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3-1번 국가가 사업을 할 때요. 그 다음에 한국 토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때죠. 3-2번 두째 줄 끝에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3-3번이요. 두째 줄 가운데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3-4번은 공적 주체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냈다고요. 그런 사업이니까 국가 차원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1번 그래서 지금 10번 문제 답 1번이었죠. 다음에요. 11번 문제예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돼 있는데, 자, 이 내용은 다음 쪽 해설부터 보고 오시죠. 222쪽에 그러니까 11번 문제 해설표가 있습니다. 그 해설 문장이 이제 아래 문장으로 되어 있고 위에 있는 표로 보도록 하시죠. 주택건설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이죠. A가 어디에 1000세대 아파트를 공급을 합니다. 그중에 어느 집을 B한테 판다고요. B한테 팔 때 콘크리트만 팔아요? 대지 지분도 팔아요? 대지 지분도 같이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A가 주택건설을 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대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지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나중에 새 아파트를 줄 때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대지 지분 없이 이쪽 콘크리트만 준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새 아파트를 줄 때는 이쪽 대지 지분까지 문제없이 줄 거라고요. 지금은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중간에 대지 소유권을 당연히 확보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대지 지분까지 문제없이 넘겨줄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절차를 먼저 진행하자는 거죠. 다 끝내고 하면 좋겠지만 당연히 확보할 거니까 지금은 없어도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표요. 222쪽 그 표를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5줄입니다.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요. 그 셋째 줄, 넷째 줄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5, 6칸으로 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 칸 100%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줄이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칸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아무 문제 없이 다 확보를 하겠죠. 문제 없이 대지 지분까지 잘 넘겨줄 겁니다. 문제가 없고요. 다음 세 번째 칸이요.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사업으로 주택조합이 95%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95%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부지를 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거죠. 합리적 가격을 제시했으니까 95% 땅주인들이 팔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5% 미만 이 사람들이 너무 세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걸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5% 미만가 되는 사람 것을 매도 청구, 돈 주고 뺏어서 갖고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칸이요. 사업 주체가 100%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없죠.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사용 권한, 토지 사용 승낙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그건 이제 누구 마음대로냐면 소유자는 이제 아무 권한이 없는 거죠. 소유자는 오직 달랑달랑 뭐만 있어요? 소유권만 있고요. 뭐 해야 될 것만 남아 있고요. 재산세 내는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땅은 누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권한을 확보한 여기로 보면 이 사업 주체가 마음대로 쓰는 거죠. 언제까지요? 잔금 치를 때까지요. 잔금 치를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잔금 치르는 순간 그러니까 뭐요? 그 땅은 소유권도 사업주택에 넘어오는 거죠. 땅 주인은 제발 잔금 좀 주세요, 잔금 좀 주세요 하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이 땅은 아무 문제 없이 사업주체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칸이요. 거기는 80%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다고요. 물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하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서 80% 사용권만 확보하고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이제 넷째 줄로 내려오죠. 넷째 줄 와서요. 그냥 계속 그 80% 상황이면 사용권 확보 상황이면 몇 년 안 된 사람 거예요. 10년 안 된 사람 거는 싹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년도 넘게 갖고 있는 사람 것은 뺏을 수 없고요. 10년 안 된 사람 것은 다 뺏을 수 있다. 80% 사용권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었죠. 그래서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15% 더 추가 사용권을 확보해서 95%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이제 100년 된 사람 것도 모두에게 그러니까 100년, 200년 된 사람 것도 다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 청구인 거죠. 민법 쪽보로 뺏는 거니까 사익사업이죠. 주택법이 사익사업이고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공법에서 뺏는 수용이 아니라 민법에서 뺏는 매도 청구로 가는 겁니다. 그럼 매도 청구 대상자와 3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 민법 쪽 보니까 시장 가격, 시가로 사야 되고 근데 땅 주인이 도망 다니면
둘 이상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로 본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제 매도 청구 얘기가 있으니까 아까 주택조합에서 보았던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 청구 얘기도 있겠죠. 됐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 가시죠. 앞쪽 221쪽 11번 매도 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옛날 초가집이 있는데 초가집은 놔둔 채로 땅만 뺏어와갖고 거기다 초가집 사이사이에다가 초가집 닫히지 않게 아파트를 지어요. 다 뺏어와야죠. 다 뺏어오는 겁니다. 돈 되는 거 싹 다 뺏어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가 아니죠. 아까 얼마 이상 협의해야 된다고요? 3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60일 X요.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X 틀렸죠. 모든 소유자에게 하려면 95% 이상입니다. 동그라미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80% 이상에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그러니까 10년 이전 15년이라고 떠올리죠. 10년도 더 오래 15년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죠? 10년 안 된 사람 것만 뺏을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5번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X요. 뺏어와야 철거를 하죠. 옳은 것은 4번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223쪽에 12번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매도 청구권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그냥 뭐 주택법이면 다 되는 거죠. 주택법이면 되는 거지. 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냐 미만이냐 그런 거 뭐 관계 없는 겁니다. 쓸데없이 귀찮게 만드는 그러니까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나쁜 지문이죠. 동그라미 1번 틀린 거 없고요.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권이 인정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동그라미 3번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4번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요. 공시지가로 사는 경우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민법 조건이니까 뭐라고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시죠. 해설 그렇고요. 그래서 4번 틀렸고 좀 이따 해설 보고요. 동그라미 5번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 보시죠. 동그라미 4번 그 셋째 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점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에 의한 강제 취득이니까 매도 청구고 그거는 시가로 하는 겁니다. 점 공법인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 취득 수용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사게 되어 있다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 내용은 뭐 워낙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초점은 아니지만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로 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아무튼 많이 나오니까 또 한 번 강조를 드리죠. 저희 앞에 시설 쪽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법에서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땅을 살 때요. 땅 뺐을 때 돈 줘야죠. 자, 그러고요. 공법에서 공적 주체가 개인 땅을 살 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 가격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가격에 대해서 정해놓은 법이 땅 뺏는 법, 공적 주체가 땅 사는 법, 뭐가 있고요. 토지보상법이 있다고요. 이게 없으면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1기가짜리 USB 어디 뭐 무슨 전자 뭐 어디 하는 데들 어디 뭐 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들이요. 그런 전자제품 파는 데서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어디 보면
요만한 메모리들 USB들 가끔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절 가까이는 무슨 회사 마크가 다 붙어 있어요. 아니 근데 만든 제조사도 있지만 무슨 선물로요. 요즘에 어디 수건 주는 것보다 USB 주는 게 훨씬 값도 싸고 또 아직까지는 좀 뽐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짜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그 USB 하나를 100만 원 주고 산다고요. 왜요? 그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가격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땅을 살 때는요. 보시죠. 여기 이제 큰 이렇게 사거리가 있다고 치죠. 자, 그리고 그 중에 여기 이 땅을 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 값을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 그러니까 중개업소에 알아보니까 시세로 한 2억 한답니다. 자, 그런데 2억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20억 주고 사가고 그 나머지 18억을 또 둘이 나눠 먹고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 땅을 사는데 여기가 153번 땅이라고 한다면 시세가 2억이고요. 이런 경우들에 대비해서 전국 모든 또 세금 매길 것에 대비해서 전국 모든 땅 가운데 50만 필지 표준지를 정해놓은 게 있죠. 여기 표준지가 있습니다. 또 여기 표준지가 있다고요. 여기 A 땅, B 땅 표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그래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업자가 다 감정평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이 더 큰 중심 쪽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땅 값이 3억 5천, 그러니까 B 땅 값이 3억이라고 되어 있다고 치죠. 그런데 저 153번지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153번지 땅을 사는데 3억 5천에 사요? 말이 아니잖아요. 공시지가로 살 수는 없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7글자를 줄여서 공시지가라고 하는데요. 이 땅을 3억 5천에 사는 건 아니라고요. 공시지가로 살 수는 없다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런 이름들을 아시면 되는 거죠. 이 땅에 세금 매기자고 벌금 때리자고 개별 공시지가 해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얼마예요? 1억 4천 수준이겠죠. 땅 주인은 그동안 계속 개별 공시지가 나올 때마다 무슨 내 땅이 그렇게 좋은 땅 아니에요. 내 땅 아주 나빠요. 교통도 불편하고 아주 나빠요. 1억 5천도 안 돼요. 1억 3천, 1억 2천이나 될까? 그래서 지금 1억 4천 매겨져 있다고요. 1억 4천 주고 뺏어간다고요? 땅 주인 펄쩍펄쩍 뛰겠죠.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번 저 153번 땅을 하려면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개업소의 가격도 아니고 A 땅값, B 땅값도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도 아니고 저 153번지 저 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 2명을 집어넣는 거죠. 감정평가업자 갑, 감정평가업자 을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갑은 여기가 3억 5천, 여기가 3억, 그리고 여기는 안에 골목으로 더 들어가 있고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이 땅은 1억 8천은 되겠다. 그러니까 을은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그래도 이쪽에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2억은 되겠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가격을 평균 내서 얼마요? 1억 9천에 사가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땅주는 뭐 하고요?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땅 살 때는 가격 마음에 안 들어 안 팔면 끝인 거고요. 공적 주체가 공익사업 한다고 1억 9천 주고 땅 뺏어가겠다 할 때는 이의신청, 그러니까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땅값을 살 때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다 있을 수가 없어요. 즉 그 말을 7글자를 4글자로 줄인 공시지가로 산다 있을 수가 없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 얘기고요. 이거는 그 공법으로 하는 공익사업 수용 때 얘기고요. 지금 이 문제는 민법 쪽 보죠. 민법 쪽 보니까 그냥 시장 가격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번.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죠. 그러니까 13번 문제요. 주택법상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줄에 있는 국민주택 의미 없어요. 국민주택이든 아니든 600세대 이상 덩어리는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갈 수 있다. 아래 해설이요.
해설의 셋째 출점. 전체 세수가 600세대 이상 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고 그 아래점 1번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공구한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각 공구별로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00세대 이상 덩어리를 300세대 이상으로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14번 문제 224쪽이죠. 그러니까 주택법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있는데요. 1번 보시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대지 소유권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없어도 할 수 있다. 예외가 있었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 되죠. 사업을 할 때 좋은 일을 하자는 쪽은 도와주자고요. 그게 아래 해설입니다. 해설에 5줄이 있는데 첫째 줄은 그냥 도와주자는 얘기고 둘째 줄이요. 국민주택을 공적주체가 건설할 때만 수용할 수 있어요. 민간은 아예 수용할 수 없고 공적주체도 뭐 할 때만요? 국민주택 지을 때만요. 셋째 줄이요. 국민주택 짓겠다고 하면 신도시 노른자 땅 채비지를 반까지 사갈 수 있습니다. 공법이니까 당연히 감정가액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넷째 줄이요. 국민주택 짓겠다고 하면 관청에 가서 서류를 공짜 복사, 공짜 열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줄이요. 이건 이제 국민주택으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85제곱미터 이하 작은 집 반 이상 짓겠다. 근데 국민주택은 애당초 85제곱미터 이하이죠.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나 다 합쳐서. 그래서 아무튼 찌그만 집 반 이상 짓겠다. 좋은 일이죠. 또 주택조합이 집을 짓겠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 국가 땅, 지방 땅을 먼저 살 수 있어요. 국가 땅, 지방 땅 시세보다 싸게 나오잖아요. 그걸 먼저 잡는 것이 큰 혜택입니다. 요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로 가시죠. 14번 문제요.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국가 지방은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작은 집 50% 이상, 반 이상 건설하겠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각 임대할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맞고요. 3번요. 위 2 채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 X요. 공법이라고요. 공법은 뭐고요? 감정가격 기준이죠. 길게 얘기하면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을 평균낸 가격이고요. 그걸 줄여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줄여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줄여서 감정가격을 으로 한다고 해도 되고요. 그런 거죠. 감정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조성원가가 아니죠. 예외적으로 감정가격으로 한다. X 틀렸고요. 감정가격이 원칙이고 특별히 더 좋은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조성원가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성원가가 되면 개발사업 환지 방식 조합원에게 상대적인 피해가 되잖아요. 재산상 손실이 될 수 있으니까 조성원가는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요. 지방공사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는 수용할 수 있다. 맞죠? 5번 국가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청 대비해서 서로 일을 그쪽에서 해줄래? 할 수 있는 거죠. 틀린 것 3번입니다. 다음에 15번이요. 사업주체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주택건설 분하여 시행하는 것은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주택법인상 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런 게 이제 귀찮은 문제죠. 종합 문제가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 같은 어떤 케이스 문제가 이제 공법에서는 많지가 않다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런 것들은 공법에는 많지 않은데 어쩌다 보면 귀찮은 겁니다. 딱 지금 문제에서도 보시자고요. 14번 문제 위에 있는 14번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4번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이니까 수용할 수 있다. 그 세 단어로 맞는고 틀리고가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15번 문제는 어떤 상황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 주어지는 상황에서 관련된 조문이 요 조문인가? 그렇지 요 조문을 적용해서 맞고 틀리고 이것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 이쪽 착수에 대한 내용을 보시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승인을 받았으면 그런데 승인을 받은 게 한 단지 전체도 있고요. 단지를
그러니까 네 군데로 쪼갠다. 그러니까 공구로 쪼개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아까 몇 년요? 5년요. 그럼 그 중에 1공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몇 년요? 5년요. 그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공구는 다 2년 안에는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애기들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공사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특별하면 몇 년 연장할 수 있다고요. 1년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을은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사항을 고시한다. 승인 내줬으면 당연히 고시하죠. 발표하는 건 당연합니다. 동그라미 번 집장사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해야 된다. 맞고요. 근데 갑이 집장사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연장은 몇 년이라고요? 1년이죠. 그리고 관청은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범위에서 연장 X요. 연장은 1년입니다. 연장은 1년이죠. 4번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해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그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마.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저 농지법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건축법에서도 봤습니다만 허가 취소해야 한다. 딱 두 번요. 건축법 1년 내 착수하지 않고 완료 불가능. 그다음에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4번 맞고요. 동그라미 5번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착공 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그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는 거죠. 지금 강조한 것만 다시 한번 보시면 건축법은 이제 앞으로 찾아가야 되시니까 좀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책에 253쪽 잠깐 보시죠. 책의 253쪽에 농지법 몇 장 7번 문제 해설이 있습니다. 253쪽이요. 거기에 그 표요. 건축법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두 번요. 건축법 1년 내, 그러니까 공법 전체예요. 공법 전체에서 건축법 1년 내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 불가능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허가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 다시 와서요. 224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은 연장 1년 그다음에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였죠. 결과적으로는 그겁니다. 문제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16번 문제요. 주택법 사용검사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되어 있는데 역시 여기도 역시 먼저 그 아래 해설을 보고 가시죠. 해설에 있는 표요. 다 옮겨 쓰겠습니다. 기본 원칙이요. 집장사는 지금 요거에 대한 얘기죠. 그걸 그대로 다시 옮겨 쓰면요.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주택건설 대중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누구에게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죠. 이것까지는 이제 앞에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사업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검사를 받는 게 첫 번째 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 이 첫 번째 칸이요. 첫 번째 칸을 보시죠.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를 받는 게 원칙인데 집장사가 부도파산 자빠졌다고요. 그러면 누구세요? 시공보증자. 또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돈 내고 집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입주 예정자. 부도파산 자빠진 게 아니라 도망 다니고 있으면 왜 도망가요? 공사비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누구세요? 시공자.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잔금 치르고 돈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죠. 세 번째 칸요. 시군구에게 사용검사를 받는 게 원칙. 아까도 했었죠. 그런데 국가 차원의 문제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했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는다. 두 번째 칸이 있죠. 전체 끝내서 전체를 완료해서 받는 게 원칙이요. 사용검사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부분을 끝내고
부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검사를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부분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전체 검사에 대한 예외로 뭐로 받을 수도 있고요. 공구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검사에 대한 예외로 부분 검사이죠. 부분 검사니까 주택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로요? 동별로요. 다음에 대지조성일 때는 땅 5토막 중에서 2토막만 먼저 쓰자. 구획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엘리베이터만 문제가 있으면 우리 3지까지는 걸어 다닐게요. 그래서 뭐로도요? 세대별로도 부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날짜 갖고는 시험 나온 적 많지 않고요. 15일 안에 사용 검사 들어간다. 근데 이제 결국 남은 건 뭐예요? 요 동별이죠. 뭐 이거 아는 사람들은 편하죠. 동별로 사용 검사 받을 수도 있고 동별로 임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우리들은 죽겠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아무튼 양쪽이 다 된다고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걸로 한 발 더 나가면 여기는 구분 등기가 가능하고요. 여기는 구분 등기는 안 되고 그냥 사용만 하게 해주는 건데 그것까지는 또 다른 문제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용검사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문제 보시죠. 16번 문제예요.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건설 대중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주택대지에 대해서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사업 완료 전이라도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죠. 동별로 임사용 승인 받을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자빠졌다고요. 부도파산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5번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대자 처리하면 중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게 훨씬 더 집채수가 많은 거죠. 건축법은 지붕 있으면 건축물이지만 여기는 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라고요. 이게 더 큰 거니까 이때 어지간한 거 같이 처리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은 세대별로 할 수 없고 동별로 한다. 세대별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X예요. 세대별로 가능한 거죠. 이 그림과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17번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건설 대조성 사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17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주택건설 대조성 사업으로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구수 구청장 X예요.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는데 서울에 도봉구 주택시장 따로 노원구 주택시장 따로 있는 거 아니죠.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이후에는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한다. X예요. 감리자는 관청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설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공적 주체와 인경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주택법 사익사업이지만 덩어리가 큰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집어넣는 겁니다. 문제 지문 아세요?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 집장사가 지 친구, 지 계열사 불러올 수는 없다고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도로상하수도 6글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상하수도까지만 설치하는 거고요. 나머지 파이프들은 파이프 사업자가 설치합니다. 해설 보시죠. 해설의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16,500제곱미터 이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도로상하수도 이건 지방사무고요. 해당 지역에 전기, 통신, 가스, 난방, 파이프 공급하는 자가 전기 파이프, 통신 파이프, 가스 파이프, 난방 파이프 집어넣어야 되고요. 연결시켜줘야 되고요. 다음 3번 국가는 우체통을 연결시켜 준다고요. 우편 사무는 국가 사무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집어넣으세요. 간선 시설 중에 6글자 지방자치단체 도로상하수도입니다. 동그라미 4번 국가, 지방,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적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할 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X예요. 국민주택만요. 공적 주체도 국민주택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만 개인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죠. 동그라미 5번. 사업주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맞죠? 5번이 맞습니다. 18번 문제요. 사용검사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사업 완료 전이라도 주택건설 사업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 완료된 때 임사용 승인 얻어서 할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사업시험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입주 예정자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맞고요. 3번 공동체의 경우 세대별로 임사용 승인 받을 수 없다. 없다. X요. 틀렸고요. 4번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 사용승인 받은 것을 본다. 맞죠? 5번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이런 과정에 따른 중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4번, 5번 묶으시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때 한 방에 처리해준다. 의제사항. 사용검사 때 같이 한 방에 처리해준다. 의제사항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네요.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주택의 공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